사진 찍을 때 중앙 구도가 있습니다. 어떤 피사체가 있으면 가장 중앙에 놓고 찍는 거.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예, 시키지 않아도 하는 가운데 넣었을 때의 장점은 그 피사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가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3등분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휴대폰 보시면 설정을 해놓으신 분들은 될 수 있겠지만 휴대폰에 격자문이 이렇게 총 9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만나는 교차 지점이 4개 생길 수 있는 이 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휴대폰 켜보실까요? 휴대폰에 카메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카메라 보시면 뭐 사진이든지 비디오든지 이 격자 마크가 있으신지 한번 봐보시죠. 격자문이 갤럭시도 있고요, 아이폰도 있고요. 고급 사진기나 뭐 카메라를 보면 이런 격자들이 다 프로페셔널 쓰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걸 통해서 전체 비율을 쉽게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진도 보면 병이 있는데요, 그죠? 병을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피사체를 뒀었을 때에 그냥 가운데 있었으면 보이지 않았던 왼쪽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아, 얘가 병에 보니까 편지지가 담겨져 있는데 물에 흘러서 얘가 온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보낼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나 더 할 수 있게 되죠. 그냥 병만 가운데 있었다면 병에 편지지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옆에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해바라기, 아까 처음에 봤었을 때 중앙구도 해바라기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그냥 해바라기만 딱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해바라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해바라기 밭이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가로선 봐볼게요. 가로선. 위에 있는 가로선은 뭘 나누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선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 옆에 보면 이 라인과 동일선상에 다른 해바라기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해바라기 밭에서 하나를 포커스해서 찍었구나, 이런 구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늘과 땅을 전체적으로 구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예, 사람을 가운데 놓고 찍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뒀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왜 여기 들 수도 있고 여기 들 수도 있는데 왜 오른쪽에 뒀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죠?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을 보고 있으시죠? 그죠? 그 빈 공간을 공간으로 놔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걷고 있는데 피사체가 요점에 있는 게 아니라 요점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느낌이 사람은 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찍을 때 뭐 놀러가서 찍어도 괜찮고 뭐 걸어가는 사람을 찍어도 괜찮고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전체를 찍으려고 하신다면 피사체를 그 사람이 보는 방향을 좀 빈 공간을 비워놓고 찍는 게 사람이 보기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진은 뭐 나만 보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찍으시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앞에를 조금 놔두고 찍으면 답답합니다. 예,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 자, 유명한 명화죠. 이런 그림들도 예전의 명화들을 보면 다 구도가 정확하게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람들을 나눠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머리를 딱 점해 놨고요. 하늘과 땅을 구분시키는 선으로 정확한 비율을 3등분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행 갔었을 때 사람을 찍어줄 때 이 사람도 지금 몸을 이쪽을 열고 있잖아요. 오픈하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주게 되면 이 사람만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자연스러워지는데 어디 여행 갔구나. 어딘 것 같으세요? 블러가 돼 있어서 영어 같기도 하고 홍콩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행 와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찍었구나라는 그 공간적인 느낌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예, 사진 구도 하나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게 이 3등분법입니다. 이것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대칭 구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뭐 호수라든지 이랬을 때
가운데를 높게 찍게 되면 보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예, 보는 사람이. 예,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조명입니다. 조명. 여기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명입니다. 예, 조명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피사체가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음식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음식이 있고 여기 앞쪽이고 뒤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좋은 조명, 기본적인 조명은요, 3개의 조명이 일단 가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예, 피사체 양쪽, 오른쪽과 왼쪽에서 어떤 게 주광이 되고 보조광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에서 2개의 조명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 뒤에 역사광입니다. 역광 이상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광은 근데 사실 뒤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위에서 한 대각선 45도 방향이나 위에서 머리 쪽으로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설교 단상에 있었을 때 조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 나겠죠. 어두워 보이는 것과 밝게 보이는 거, 그죠? 근데 조명을 놔둘 때요, 천장에 봐보시면 조명이 양쪽에서 옵니다. 만약 한쪽에서 오게 된다면 한쪽으로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두는 이유는 그림자를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양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개를 놔두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이라든지 몸 피사체 라인들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머리가 좀 반짝반짝 윤기도 나서 생기 있게 좀 보여주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음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떡볶이인데요. 아무 조명도 없는 겁니다. 맛이 없어 보이죠? 자, 여기다 조명을 둬볼게요. 역사광 위에서만 줬어요. 위에서만 줘도 방금 전에 이 맛없던 게 괜찮아 보였죠. 근데 하지만 앞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이제 주광 보정 앞에서 2개를 줘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빛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3개를 다 줘볼게요. 그러면 앞에, 위에서. 근데 옆으로 그림자가 진 이유는 옆에 창가가 있어서 그래요. 창가가 있어서 더 햇빛에 더 강했던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위에서 찍었더니 똑같은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랬던 친구입니다. 예,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어떤 조명을 놓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완전 달라지고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은 덜 나이 없겠죠.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피부톤이 중요합니다. 스킨톤. 나중에 영상 편집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나중에 뭐 저희는 거기까지 배우지 못할 수 있겠지만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색감을 보정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사람을 찍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피부톤이에요. 피부톤. 동양인이면 동양인답게, 서양인이면 서양인답게 그 피부톤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피부톤, 생기 있어 보이는 헐크처럼 녹색으로 보이지 않게 그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조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분들은 뭐 사진 찍을 때 이런 종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밑에 받치면 또 얼굴이 달라진다 그래요. 이렇게만 놔도 얼굴이 화사해지거든요. 예. 그 반사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조명이 없다면 반사판으로 써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야외에서 카페나 음식점이나 가셔서 사진 찍으실 때는 꼭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창가 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찍으시면 기본적으로 조명을 쓸 수 있으신 거예요. 일단 햇빛을 조명을 쓸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 플래시라든지, 예, 창가에 있으면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갖고 계신 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대폰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찍으시면 좋은 빛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 편집 프로그램을 배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 편집을 하는 것들을 배워가겠지만 그 소스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구도, 그리고 기본적인 색감의 빛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찍으셨을 때 너무 어두운 곳에서 찍으시면 나중에 그걸 밝게 만들려면 색감이 다 뭉개진 것뿐만 아니라 화질이 다 깨져버려요. 밝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너무 밝게 찍어놓으면 눈곱이 사라져요. 나중에 그걸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으실 때 가능하면 어느 정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기본적으로 잘 스탠다드하게 찍어 놓으시면 잘 활용해서 찍을 수 있다. 예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갖고 계신 휴대폰 최첨단 기계입니다. 다 해줍니다, 얘가. 색감 보정도 다 해주고요. 얘가 밝은지 어두운지 다 체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로 놓고 찍으셔도 괜찮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되 조명을 좀 더 생각하면 좋다. 실내에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명을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저 언제 썼던 거냐면 요 공간입니다. 얘가 지금 저 공간인데 지금은 녹색깔 크로마키 천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 새벽 예배 목사님들이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서 촬영해서 올리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녹색깔 천이 있었고 조명이 있었고요. 조명 보이십니까?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 그게 요층입니다. 주광, 보조광 두 개가 들어갔고요. 역사광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등이 머리에 있는 조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떨어졌거든요. 앉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촬영하면서 봤었을 때는 양쪽에 조명이 있고요. 자, 조명을 보시면 지금 종이 앞에 조명 앞에 사실 제가 종이를 하나 붙여놨었어요. 종이를 하나 지금 붙여놨었거든요. 종이를 왜 붙여놓냐면 저 그냥 LED 등을 그냥 켜면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보입니다. 내가 얼굴 기름진 것들이 반짝반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이 같은 거나 하얀 천을 대놓으면 약간 소프트박스 역할을 해서 뽀샤시하게 빛이 좀 부드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붙여놔서 그렇게 사용했던 게 있었고요. 제가 테스트했던 영상인데요. 자, 왼쪽은 조명이 없이, 왼쪽은 어떤 조명만 켰냐면 요 형광등 있죠. 요 등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형광등이 있고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죠? 요 긴 형광등만 킨 사진이 왼쪽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거 끄고 앞에 있는 조명 두 개랑 위에 있는 역사광 킨 게 오른쪽 모습입니다. 달라져 보이십니까? 얼굴 톤, 피부 맞습니다. 스킨 톤이 문제입니다. 그럼 얼굴 톤이 약간 녹색깔 헐크해서 사람으로 좀 돌아왔죠.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레이어, 컷 편집, 화면 전환을 진행할 텐데요. 설치가 혹시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되셨죠? 완벽합니다. 패스요. 자, 그러면 레이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레이어가 이런 개념입니다. 뒤에 계신 청년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혹시 예전에 교회에서 악보 가사를 띄울 때 지금은 빔 프로젝터로 쓰잖아요. 그 전에 어떤 기계 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OH 필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OHP?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해서 투명한 비닐 종이에다가요 손으로 씁니다. 매직으로 검은 색깔로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나서 오버헤드 프로젝터에 올려놓으면 빛이 나와서 투과해서 앞에 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봤던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레이어라는 게 여러 개가 층층이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밑에 왼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얀 색깔 도화지가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칸이 2층이 여자아이가 핑크 색깔 옷 입은 여자아이가 있고요. 3층에 보면 하트 그림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 피사체 이외에는 다 투명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지금 저희가 사용할 영상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개념을 갖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게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이 밑에서 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만약 이게 밑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화면이 나올까요? 하얀 색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색깔만 나오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가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레이어 개념이지만 어디서 본다?
위에서 밑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클립들을 올리는데요. 영상 클립이 여러 개 올렸을 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층이고 그 다음 해서 점점 가려져서 뚫려져 있는 데만 보여지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실제적으로 편집 들어가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켜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같이 오시면 됩니다. 제일 첫 모습입니다. 되셨습니까? 버전이 어떤 분들은 영문판으로 깔려주신 분도 있고 한글로 깔려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일반 설정을 좀 바꿔서 한글도 보이고 영어도 보이게 두 개의 언어가 다 같이 보이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도 한글, 영어 같이 좀 되도록이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첫 화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요 파란 색깔 눌러달라고 손짓하고 있잖아요. 그죠? 파란 색깔 여기 왼쪽에는 새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부터 뭐지? 갑자기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위에 쪽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위에 요게 아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 2022년도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 사실 밑에 있는 것들은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위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란 색깔 박스 여기 잡혀져 있으시죠? 무제로 언타이틀 돼 있으시죠? 자, 여기는 내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예,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해보실까요? 이름을 한번 작성해 보시죠. 저는 뭐 2주차 강의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옆에 있는 프로젝트 위치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여기 옆에 있는 위치, 예, 위치. 자,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밑으로 쭉 나오는데요. 근데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고 뜰 거예요. 아마 PC마다 기본 설정들이 좀 다를 텐데 이 저장 위치가 왜 중요하냐? 이 프로젝트를 일단 저장해 놓고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어디다 만들었는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장 용량이 너무나도 적은 곳에 두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외장 하드가 있어서 외장 드라이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위치 선택, Choose Location이라고 된 제일 밑에 있는 하단부 이거 선택해서요. 그러면 아마 창이 뜨실 거예요. 제일 밑에 선택하시면 윈도우도 탐색기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저장할 건가? 저는 뭐 영상 아카데미, 기초반, 뭐 2주차 여기 저는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게요. 용량이 여유가 있는 곳 원하신 곳을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시면 그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에 가져오기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꺼져 있으시죠? 여기 혹시 켜져 있는 게 있으면 끄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예, 일단 다 끈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지금 두 가지만 했습니다. 요 이름 설정하는 거, 위치 설정하는 거. 자, 제일 오른쪽 가서 제일 밑에 만들기, create 요거 오른쪽 거 요거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바뀔 겁니다. 아마 저처럼 안 보실 거예요, 처음에. 그죠?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 종류 창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자, 먼저 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세 가지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세 개 있는 거? 예, 요 세 개 중에 제일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요걸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뭐 한국말로 보면 기본, 세로,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쭉쭉쭉 나오고요. 영어로 보면 뭐 그래요. 나옵니다. 자, 있으시죠? 자, 그중에 우리가 어디를 주로 사용할 거냐면 편집, 에디팅 보이십니까? 편집, 에디팅. 저는 위에서 5번째에 있습니다. 예, 편집, 에디팅에 들어오셔서 클릭해 보시면 요 화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뜨이실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저희는 수업할 때 이 화면을 기본으로 구성해 놓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뭐 기본도 들어가셔도 되고 위치가 배열이 좀 바뀌는 겁니다. 예, 뭐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뭐 색상 관련된 좀 다른
탭들이 생기는 것 뿐이니까요. 예, 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에 와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는 다음 주에 아마 요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화면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파란 색깔 창, 자, 위에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하나,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위에 두 개, 아래에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일하십니까? 예.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그죠? 자, 이 화면들이 하나하나 지금은 뭐지 싶은데 이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거, 이 화면은요, 여러 가지를 효과들을 넣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조정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 패널에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는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미리 볼 수 있는 화면. 자, 밑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는 거 있죠, 여기? 여기는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불러오는 공간. 그리고 요건 툴이고요. 넘어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자르고 편집하고 하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여기고요. 제일 마지막 요건 뭘까요? 오디오겠죠. 소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레프트 라이트에서 두 개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알려드렸고 파일 3개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걸 가져올 거예요. 자, 파일 갖고 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 밑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 이거 보이시죠?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 이 화면을 마우스를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뜹니다. 그죠? 내가 갖고 오고 싶은 파일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에 이 자료들 오늘 올려드렸던 자료가 여기에 남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그 탐색기에서 창에서 다운받으셨던 폴더로 가셔서 그 파일 3개를 선택하십시오. 1개도 괜찮고 2개도 괜찮고 3개도 괜찮고 예,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이나 커맨드 맥은 커맨드 키입니다. 커맨드 키. 그죠? 윈도우는 컨트롤이고요.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하나씩 더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예. 예. 되셨죠? 3개를 가져오기 임포트 밑에 가져오기 누르시면 불러와집니다. 자, 다 불러와지셨으면 저처럼 왼쪽에 빈 공간이 있던 곳에 자료가 3개가 생기실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실 겁니다.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불러와주셨으면 예, 이렇게 자료 영상 1, 2 그리고 음악 이렇게 3가지가 불러와 주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기본적으로 한번 아이콘을 통해서 보여주겠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자료 영상 1을 봐볼게요.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뒤에 보라 색깔, 연보라 색깔인가요? 필름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오디오 음파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이 파일은 영상이 있고 오디오가 있고 2가지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자료 영상 2도 마찬가지죠. 영상과 음향이 2개가 다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밑에 보면 얘는 음파만 있네요. 이건 뭘까요? 얘는 영상은 없고 소리만 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소리는 없고 영상만 있으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보라 색깔 필름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기본 아이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자료들을 이제 영상 1번을 잡아볼게요. 1번 클릭하셨죠? 자, 1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오셔서 오른쪽에서 여기 타임라인에 오셔서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토론토 가을 하늘, 노을 하늘인가요? 하늘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2번째 자료도 한번 갖고 볼게요. 자, 영상 자료 2가 있습니다. 그죠? 2번째 거. 2를 가지고 와서 이 옆에다가 겹치지 않게 빈 공간에다가 또 갖고 오셔서 놓으실게요. 갖고 왔는데 화면이 안 바뀌네요. 왜일까요? 자, 화면은 인디케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인디케이터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인디케이터 여기 머리를 마우스로 잡으시면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요 타임라인 있는 위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원하는 곳으로 클릭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 인디케이터를 두 번째 영상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짜잔, 오면 여기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화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 프로그램 패널에서 전체가 다 꽉 차서 보이죠? 근데 두 번째 거는 검정 색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해상도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1920, 1080, 1080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요, 720 사이즈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작은 해상도로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도화지는 1080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빈 공간에 작은 화면이 될 겁니다. 아마 420으로 찍었으면 더 작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올리는 것들을 작업할 수 있고요. 올려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오선지처럼 줄무늬가 있는 곳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클립을 보시면 이 중간에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나뉘는 곳이 있으시죠? 그죠?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V1, 2, 3, 비디오 1, 2, 3가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A1, 2, 3은 오디오 1, 2, 3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위에는 비디오, 밑에는 오디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작게 보인다.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가운데 두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어요. 이걸 잡아서 올리시면 늘어납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요. 이 가운데다 놓으시면 마우스가 커서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 늘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되셨나요? 한 가지 더 타임라인 왔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기도 하고 더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 바가 있거든요. 요 바를 보시면 가운데를 잡으시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도 되시고요. 자, 양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잡고서 쭉 밀어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맥에서는 옵션입니다. 예, 옵션을 누르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줌인 줌아웃도 될 수 있고요. 트랙패드 갖고 계신 분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손으로 열시면 그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되시죠? 좁히면 좁아지게 되고요. 편집하실 때 이거 제일 많이 쓰세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예, 이거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근데 지금은 영상을 왼쪽에 있던 영상을 오른쪽에 타임라인에 갖다 놓고서 화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1번을 올려놨으니까 이게 도화지가 전체 화면이 1080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이 1080이 아닌데 내가 1080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도화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드래그해서 올려놨지만 먼저 도화지를 만들고 그곳에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Z 아니면 커맨드 Z 누르면 되돌아가게 하는 거 아시죠? 컴퓨터에서. 그죠? 컨트롤하고 Z를 같이 누르면 동작이 뒤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다시 또 재실행이 되죠. 맥 갖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Z입니다. 예, 컨트롤 누르지 마시고 커맨드 Z 누르면 예. 자, 이거 두 개 다 없애볼게요. 더 뒤로 가서 이 상태로 오선지가 없는 상태까지 가볼게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 시퀀스를 그 화면을 해상도를 내가 만들 건데요. 이 해상도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시퀀스. 예. 해상도 설정하는 걸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 화면을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안 되죠? 그죠? 더블 클릭 안 되죠? 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 보시면 시퀀스라고 보이십니까? 그죠? 갔는데 아무것도 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시퀀스 만드는 게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도 만들 수 없고요. 이 시퀀스를 눌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냐? 왼쪽으로 갈게요. 파일. 파일을 가시고 그 밑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가셔야 됩니다. 보이세요? 파일에 뉴, 새로 만들기 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시퀀스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 제일 위에 있는 여기 볼게요. 이 파일 보이시죠? 파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파일. 예, 누르시고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새로 만들기 뉴. 예.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주시면 옆으로 하나 창이 더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시퀀스. 예, 되셨죠? 눌러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예. 사이즈를 만들 거니까요.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세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팅. 설정. 여기 찾으셨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원래 처음엔 여기 있고요. 한 칸 옆으로 오는 겁니다. 요 설정.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밑에 다른 것들을 설정 안 바꾸셔도 괜찮고요. 자, 밑으로 쭉 오실게요. 자, 첫 번째 DSL을 그대로 놔두고요. 자, 시간 기준, 타임 베이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30프레임, 60프레임, 24프레임 봤는데 기본 설정이 지금 몇으로 돼 있으세요? 29.97프레임이라고 돼 있으시죠? 이게 30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눌러보면 30프레임이 있는데 왜 이거 안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오면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원래 30프레임에서 0.1%를 뺀 겁니다. 그래서 29.97을 통해서 30프레임을 맞춰준 거거든요. 29.97을 설정하면 30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 설정 지금 뭐라고 돼 있으세요? 예, 1920에 1080 이렇게 돼 있으시죠? 예, 그럼 된 겁니다. 프레임 크기가 1920에 1080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920에 1080 분명 까먹으실 겁니다. 자, 1920에 1080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만드시면 옆에 비율이 나오죠. 16대 9 비율. 우리가 항상 보는 요 TV 사이즈도 16대 9입니다. 예. 그렇게 16대 9 비율로 만드는 게 1920, 1080 되셨고요. 자, 밑에는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설정할 거 없으시고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 보시면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설정했던 1080을 한번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또 불러 쓰기 편하거든요. 자, 사전 설정 요 밑에 세이브 프리셋이 있습니다. 예, 세이브 프리셋 한번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이름을 한번 설정할게요. 이거는 1080이다. 1080 써서 확인 누르면 저장된 거고요. 예, 저장된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시냐? 제일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스크롤 쭉 내려볼게요. 그럼 사용자 정의 있으세요? 커스텀? 보이십니까? 커스텀? 오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1080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080. 그러면 1080을 누르시고 오른쪽 밑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오른쪽에 오선지가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이 시퀀스 프로젝트 화면이 다시 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검정색 화면이 생겼죠, 지금? 아무것도 여기 타임라인에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 영상이 검정색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파일을 또 불러올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자료 영상 1을 왼쪽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화면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자료 영상 2도 드래그해서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작동하시는데 뭐 안 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이게 파일이 보면 제가 분명 영상하고 비디오랑 같이 있는 건데 불러와주면 오디오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이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랑 오디오 어떤 거에 집어넣을 건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디오만 켜져 있고 비디오가 꺼져 있었어요. 예, 둘 다 켜주셔야 파란 색깔이 되어 있어야 요게 들어와집니다. 예, 되셨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1번, 2번 다 불러볼게요.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 2번에 가보면 잘려져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만든 방법은 다른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해상도를 설정해 봤어요. 첫 번째는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해상도 설정을 만들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 지금 만든 거는 시퀀스라고 내가 1080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해상도를 설정한 다음에 파일을 불러온 개념입니다. 그죠? 대부분 지금 두 번째로 했던 그 시퀀스를 먼저 만들고 하는 작업들로 대부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가 휴대폰이나 다운받았던 사진이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시퀀스가 다양하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즈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80, 1920 사이즈를 내가 시퀀스로 설정해 놓은 거를 불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들을 그 위에다 얹어 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자, 영상들을 쭉 올려놨는데 이제 이 인디케이터를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플레이해 보시려면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음악과 영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같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정지하고 싶으면 스페이스 바를 또 한번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2배속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 키보드 보시면 JKL 있으시죠? JKL. 자, L을 한번 눌러볼게요. L. 플레이되죠? 자, L이 플레이된 상태에서 L을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럼 2배속.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면 4배속. 다시 멈추고 싶다? K. 뒤로 플레이하고 싶다. 뭘까요? J입니다. J 누르면 거꾸로 플레이. J 한 번 더 누르면 거꾸로 2배속. 한 번 더 누르면 거꾸로 4배속. 이런 식으로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편집하실 때는 그냥 거의 스페이스를 많이 쓰세요. 근데 혹시 앞으로 뒤로 좀 배속으로 보고 싶으시다 하면 JKL 그 세 개 버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일단 올려놨는데요. 자, 이 영상 중에 일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파일을 들었지만 자, 처음에 플레이 봐보면 앞에 봐볼까요? 자, 봐보면 자, 쭉 가다가 영상이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딱 화면으로 바뀝니다. 아, 난 여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앞에 것만 쓸 건데 여기서 딱 잘라서 뒤에 건 지우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자, 인디케이터를 일단 비슷한 데다 일단 갖다 놓고요. 키보드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있으시죠? 화살표 키로 왼쪽 오른쪽 이동해 보세요. 한 칸씩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왼쪽으로 가면 이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뀌고 딱 그 순간이 올 겁니다. 키보드 화살 방향키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멈추냐면 11초 20프레임에서 멈춥니다. 자, 11초 20프레임이 어디 있느냐? 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0, 00, 11, 20 적혀 있죠. 자, 이 숫자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이 프레임 단위고요. 그 앞에가 초고, 그 앞에가 분이고, 그 앞에가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큼 되고, 분이 얼마큼 되고, 초가 얼마큼 되고, 마지막이 프레임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을 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 프레임 단위라는 거. 아까 우리가 29.97 설정했잖아요. 그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프레임 단위면 30까지, 자, 이 상태에서 20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29 다음에 몇이 돼야 될까요? 29 다음에 12초가 되겠죠. 11초 29프레임 다음에 볼게요. 자, 11초 29프레임 다음에 여기서 키보드를 하나 다 가면 12초가 되겠죠. 왜? 30프레임 단위니까. 만약 이걸 60프레임으로 내가 설정했다면 59 다음에 60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 초가 하나 올라가겠죠. 그런 생각이십니다. 그런 단위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쭉 다시 돌아올게요. 앞에 사진하고 뒤에 사진 연결되는 데가 바뀌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11초 19까지는 괜찮고 20프레임에서 바뀌죠. 자, 그럼 20프레임 자르는 거예요. 자, 자르는 방법. 자, 요 바로 왼쪽에 봐보시면 길게 있는 툴 막대들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한국말로는 자르기 도구, 영어로는 레이저 툴이라고 하면서 면도날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잘 드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가지고 오른쪽 타임라인을 오시면 마우스 커서도 바뀌었죠?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셔서 클릭 해주시면 큰 변화가 없는데요?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면도날 쓰다가 다시 면도날을 내려놔야 됩니다. 면도날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기 요거 위에 거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체크해 볼게요. 앞에 것과 뒤에 거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걸 선택하시고 옆으로 가면 잘라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면도날 가지고 예. 어떻게 정확하게 1120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1120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로 마그네틱 요게 타임라인의 스냅, 요 스냅인 타임라인, 요 마그네틱 라인이 파란 색깔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은 곳에 마우스가 갔었을 때 얘가 그곳에 붙어져서 자연스럽게 얘가 잘라질 겁니다. 예, 되셨죠? 자, 그리고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이 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단축키로 자를 수 있어요. 자,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자, 돌아볼게요. 자, 다시 딴 건데 아무 곳이나 한번 정해보세요. 난 여기를 자르고 싶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또 바뀌었는데 자르고 싶다. 그러면 한 군데 선택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K, 그 랩탑에서는 컨트롤 K입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K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앞에하고 뒤가 잘려집니다. 거의 이걸 쓰실 겁니다. 컨트롤 K, 컨트롤 플러스 K입니다.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K, 커맨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K.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라지십니까? 예. 그러면 두 개가 잘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컨트롤 K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여러 개를 잘랐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걸 지우고 싶다.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지워지시죠? 잘못 지웠어. 어떻게 되죠? 다시 되살리기.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항상 쓰시는 단축키예요. 그죠? 커맨드 Z, 컨트롤 Z.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워볼까요? 두 개를 지웠어요. 그리고 난 이 앞에 있는 클립하고 이 뒤에 있는 클립을 딱 두 개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앞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려고 하면 아까 마그네틱 활성화 시켜놨죠? 딱 얘가 가까이 가면 딱 달라붙으면서 검은 색깔 라인이 위아래로 생깁니다. 그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내가 실수해서 이럴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난 붙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지워지고 뒤에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실 때 꼭 요거를 잘 생각하셔서 붙여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두 개 클립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을 클릭해 보세요. 선택이 됩니다. 빈 공간 선택. 그리고 나서 키보드의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지워지죠. 그러면서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내가 붙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뭐 한 가지 더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잔물결 삭제 누르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는 거의 안 쓰고요. 네, 그냥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아니면 딜리트 누르면 딱 달라붙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영상을 자르다 보면 영상 제일 처음에 0분 0초 0프레임에 왔을 때 처음부터 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이 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주면 달라붙습니다. 그럼 영상이 0초에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르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반복입니다. 자르기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툴을 사용하는 방법. 무슨 툴이었죠? 이름이? 레이저 툴, 자르기 툴. 요 왼쪽에 있는 레이저를 쓰실 수도 있고요. 또 단축키는 뭐였죠, 우리? 컨트롤 K, 커맨드 K 누르시면 잘려집니다. 자,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면 하얀 색깔 테두리가 되고, 선택한 다음에 뭘 누르죠? 키보드? 딜리트. 요 빈 공간에 띄워져 있어요. 붙이는 방법.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빈 공간을 눌러서 딜리트 누르면 붙어집니다. 이게 편집하면서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 드린 거예요. 예. 그때 자르는 거 뭐 있더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요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앞에 있는 건 잘라서 오케이, 이건 됐어. 아, 근데 뒤에 거는 빈 공간에 검정 색깔 있잖아요. 그죠? 이 검은 공간을 없애고 화면 비율에 맞춰서 늘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안 늘려도 될 수 있겠지만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자, 늘리는 방법. 자, 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실게요. 클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뚝 뜹니다. 그죠? 자, 그 중에 밑에 보시면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영어로는 Scale to Frame Size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국말 그대로예요. 프레임 크기를 비율 조정한다. Scale to Frame Size로 내 걸 바꾼다. 라는 거예요. 이거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얘가 짜잔! 전체가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K로 자르고 가운데 날리고 붙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랑도 붙여볼까요?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붙이면 이제 사이즈 문제 없이 연결, 블랭크 없이, 검정 색깔 화면 없이 전체가 다 연결돼서 나오죠. 되셨죠? 자, 요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이즈를 임의적으로 크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1920 요 원래 처음 있는 사이즈에서도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자료 화면 1 갔는데 요 밑에 계속 글씨가 나오죠. 뭐 CT 스페이스든 뭐 가보면 CN 타워든 글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다른 데서 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 텍스트를 끝에 있는 걸 없애고 싶어요. 나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위에 있는 공간만 쓰고 이거 안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1920, 1080 사이즈에 맞춰서 딱 영상이 들어왔지만 얘도 사실은 더 늘릴 수 있어요. 자,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 클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1 어떤 거든지 선택을 해볼게요. 1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썼던 요 빈 공간 창 여기로 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씁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효과 컨트롤이라는 거 눌러보세요. 효과 컨트롤, 영어로는 Effect Control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되셨습니까? Effect Control 두 번째 있으실 거예요. 그 눌러보면 밑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못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 오는 방법은 자, 밑에 있는 영상 클립 자료 영상 1 이거 선택하시고요. 하얀 색깔로 활성화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 위로 올게요. 왼쪽 위로 오셔서 이 패널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Effect Control 효과 컨트롤이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 아래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꺽쇠를 열어주시면 하나씩 보입니다. 하나씩 보입니다. 예. 자, 이 효과 컨트롤이라는 창은 이름 자체로 이펙트 컨트롤이잖아요. 여기서 효과를 다 주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 자르는 거, 돌아가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뭐 뿌옇게 만드는 거, 모자이크 주는 거 다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이펙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을 저희가 효과 컨트롤 창,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볼게요. 자, 한 가지는 여기도 비디오에 관련된 것들을 바꿔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와 관련된 걸 바꿔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 오디오는 특별히 상관 안 할 거니까 자, 비디오 쪽 가볼게요. 비디오 쪽에 보면 첫 번째 모션 눌러서 꺽쇠를 누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예,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위치, 포지션, 비율 조정, 스케일, 뭐 회전, 로테이션, 기준점,
뭐 깜빡임 제거 필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있는 스케일, 비율 조정에 가셔서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자, 그러면 스케일이 커졌다가 작았다 하시면서 얘는 분명 1080짜리인데 작게 보이기도 하네. 크게 보이기도 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시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포지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위치.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갔다 하는 거 X축. 이건 Y축입니다. Y축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럼 저는 한번 조정을 맞춰볼게요. 아까 원래는 이게 100이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에 저 글씨 있는 것들을 가리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글씨 있는 것들이 안 보이게, 하지만 영상이 위에 검정색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정해서 갖다 놓으면 이제 플레이해 보면 밑에 있던 글씨는 사라지고 여기에 영상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내가 영상 소스를 갖고 왔었을 때 거기 있는 워터마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안 쓰고 그 공간만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더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영상 클립 선택되어 있으시죠?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선택하시느냐? 여기 위에 모션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회색깔로 이렇게 창이 선택이 되시죠? 자, 뭐가 바뀌느냐?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에 보면 요 화면에 여기 요 점점점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가 점점점이 생겼습니다. 테두리에. 그러면서 이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모션을 누르면 점점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잡고 이렇게 비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한 군데를 왼쪽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까지 됐고요. 자, 지금 돌리는 거 하셨거든요. 자,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요 회전,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0.00이 정상입니다. 0. 예. 근데 이것도 내가 마우스를 놓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 커맨드 Z 누르면,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가 기본적이 0 누르면 원래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수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오케이. 예. 이렇게 지금 위치 바꾸는 거 조정했었습니다. 되셨죠? 레이어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은 이 비디오에 비디오 1번에만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시죠? 그죠? 요 같은 라인 놔뒀잖아요. 근데 요 파일을요, 클릭한 다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두 번째로 내릴 수도 있고요. 3번으로도 올릴 수 있고요. 4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파일을 보면 오디오랑 영상이랑 같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클립을 선택했었을 때 오디오랑 영상이 같이 선택이 되시죠? 이거 분리할 수 있거든요. 분리하는 방법. 자, 클립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연결 해제 unlink라고 되는 게 있습니다. unlink. 선택이 아마 안 돼 있으실 거예요. unlink를 클릭해 주시면,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영상하고 오디오랑 따로따로 분리해서 선택이 이제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직 연결되기 때문에 그대로 붙어 있지만 내가 선택한 클립은 언링크 시킨 거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오디오를 지우고 싶다. 그럼 오디오 선택해서 오디오 클립 선택,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잘못 지웠네. 다시 살리고 싶으면 컨트롤 Z 누르면 살려주고요. 자, 오디오를 한번 두 개를 겹쳐줄 테니까 오디오 하나 지워볼게요. 오디오 하나 지우고, 지웠죠? 오디오 하나 지웠어요. 자, 영상 클립 두 번째 층에 올려놓고 요거를요 옆으로 끌어올게요. 자, 끌어오면 첫 번째 층에 있던 것과 아까는 같은 층에 있었을 때 겹쳤을 때는 지워졌지만 층이 달라지니까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디케이터로 갖다 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2층에 있는 것들만 보입니다. 왜죠?
레이어 개념 아까 기억나시죠? 2층에 있는 게 전체를 다 가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작게 해보면 밑에 게 나오겠죠? 위에 있는 거 작게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작게 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셨죠? 타임라인에서. 자, 왼쪽에 오셔서 효과 컨트롤 패널로 오시고요. 거기서 모션을 클릭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이 점점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옆에 있는 점점점 어떤 것들도 괜찮아요. 잡으시고 줄이면 비율이 작아지고요. 뒤에 감춰져 있었던 1층에 있던 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서 예를 들어 얘는 더 줄여서 얘는 오른쪽 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 예. 제 음악은 지금 뮤트 시켜 놓을게요. 자, 밑에 있는 화면과 위에 있는 화면이 동시에 같이 두 개가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거를 쉽게 우리가 PIP 기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픽처 인 픽처. 예, 픽처에다가 다른 픽처. 자, 3층도 만들 수 있을까요? 되죠. 왜 안 됩니까? 자, 나머지 어떤 클립이든 괜찮아요. 갖고 오셔서 자, 이것도 클립 갖고 오실 때 뭐 오디오 한번 잘라 보시고요. 연결 해제 한번 해 보시고요. 오디오는 지운 다음에 영상 3층에 올려서 갖고 볼게요. 아, 얘도 전체를 다 가리고 있네요. 그럼 얘도 클립을 선택, 효과 컨트롤 패널 오셔서 모션을 누르시고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 조절되고요. 얘도 위치를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던 화면이 지금 전체가 100에 안 되어 있었네요. 자, 100으로 한번 가보고 얘도 풀로 한번 채워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화면에 화면이 3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이렇게 화면이 플레이가 3가지가 예. 3가지가 플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많이 오신 겁니다. 아까 레이어 개념 봤던 거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만약에 3층에 있는 거를 움직여서 2층 위에다 갖다 놓으면 2층은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겹쳐지지 않게 놔둬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디오 지금 영상을 자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오디오도 막 잘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 오디오 말고 다른 걸 쓰고 싶어요. 오디오를 지우는 방법, 아까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고 언링크 아시죠? 언링크 하신 다음에 오디오를 원하지 않는 거를 삭제시킬게요. 자, 다음 것도 언링크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할게요. 그러면 지금 비디오만 남아있고 오디오는 다 사라진 상태예요. 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자, 왼쪽에 오디오 받은 거 보이시죠? 아까 우리 받았던 거 자료, 소스 러브 사이드 받으셨던 거 왼쪽에 보이시죠? 자, 오디오만 있는 파일을 왼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갖고 오셔서 쭉 끌어와서 원하는 곳에 놓으시면 오디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오디오가 전체적으로 깔려졌죠. 그죠? 그죠? 자, 오디오도 자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르는 거 예를 들어 영상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시고 확대해 볼게요. 자,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K 누르시면 잘려집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뒤에는 선택하셔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오디오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 보내드렸던 오디오로 전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게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를 쭉 할게요. 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료 불러오는 방법. 왼쪽 하단에 있는 패널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창이 뜬 상태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선택해서 가져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다가 해상도 시퀀스 만드는 방법. 더블 클릭해도 안 되고 위에 있는 시퀀스 눌러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파일에 새로 만들기 시퀀스. 자, 이것도 단축키는 있습니다. 커맨드 N, 컨트롤 N이에요. 자, 해볼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커맨드 N을 누르면 요게 시퀀스, 새 시퀀스 창이 뜨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제일 밑에 보시면 커스텀 내가 만들었던 1080 보이실 거예요. 자, 1080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시퀀스 화면이 생깁니다.
되셨죠? 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왼쪽에 있는 자료창에서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1층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갖다 놓은 방법.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쭉 갖고 와서 놓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파일 자르는 방법. 클립을 선택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커맨드 K, 컨트롤 K 누르면 자르고요. 갖다 놓고 자르고요. 파일을 지우는 방법.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 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를 누르면 딱 붙습니다. 되셨죠? 자, 이 두 번째 클립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전체 이 시퀀스에 맞추는 방법.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우클릭 나오는 창 중에 쭉 밑에 Scale to Frame Size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누르면 짜잔 전체 사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고 나도 다른 내가 임의적으로 바꾸고 싶다 사이즈를 원한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왼쪽 위로 오셔서 이펙트 컨트롤 창 효과 컨트롤 창에 오셔서 요 모션 있는 라인을 선택하시면 점점점이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점점점을 잡고 느리고 줄이면 원하는 비율로 바꿀 수 있고 화면을 잡고 이동하면 얘가 이동이 된다. 자, 요 점점점이 활성화하게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할 것은 뭐냐? 먼저 이 클립이 선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리고 요 효과 컨트롤 창에서 모션을 내가 눌렀는가? 요 두 가지가 돼 있다면 요 점점점이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레이어 개념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2층으로 쌓는 방법. 요 다른 클립을 2층으로 올리고 나서 이것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갖고 오면 1층과 2층이 겹쳐지게 됐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레이어 개념으로 1층과 2층 영상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위치를 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2층 클립, 얘를 요걸 좀 더 옮기고 싶다. 2층 클립을 선택하시고 모션을 누르신 다음에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재조정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한 개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여러 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거 또 한번 자를게요. 또 자른 다음에 요거를 올려서 이동해 오시면 다른 것도 조정될 수 있는데 지금 겹쳐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위에 선택하시고 모션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쓰시는 것들인데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가로로 이동할 때는 위아래가 안 바뀌고 가로로만 그대로 수직으로 이동되고요. Shift 키 누르고 위로 아래로 이동하시면 수직으로만 이동됩니다. 예,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놔둘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보여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오디오 파일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오디오 파일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얼링크 하셔도 되고요. 얼링크하는 방법. 얼링크 한 다음에 오디오를 지워도 되고요. 전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긴 해요. 왜냐면 타임라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이 밑에 보시면 M 이건 뮤트고요. S 이건 솔로입니다. 자, 뮤트를 누르면 그 채널에 있는 그 층에 있는 음악들이 다 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겹치거든요.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꼭 클릭을 하셔서 연결 해제를 하시고 지우시고 이것도 연결 해제를 하셔서 지우시고 마지막에 이것도 연결 해제하셔서 지우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디오 클립 원하는 오디오가 있으면 갖고 오셔서 드래그해서 드랍 그리고 끝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끝내고 싶은 곳에 가셔서 오디오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클립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K 누르면 잘려집니다. 뒤에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하시고 딜리트 그러면 전체 음악이 깔려져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진행되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거 파일 이대로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 동일하죠? 제일 위에 가시면 파일, 세이브, 저장 있으시죠? 저장 누르시고 끝나면
아까 처음 만들 때 내가 저장 위치를 저장했었잖아요. 그 위치로 저장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끄시면 나중에 그곳에 가볼까요? 끄신 다음에 그곳에 가셔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예. 오면 저는 2주차 강의 .proj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게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요게 생성돼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다시 그대로 내가 편집했던 마지막 저장했던 위치로 저장돼서 나오실 겁니다.